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1일 오후 7시 13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크게 잘못해서 탄핵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 외교 분야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았습니다. 또 이 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개선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한자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육개혁도 시도했습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이 두 개 다 표가 안 되는 것이었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책무로서 한 것이라고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 최순실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국정에서 극히 그 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그마한 실수가 있었는데 이걸 키워가지고 정권을 뒤엎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과연 국정농단입니까? 그 사안이 아마 뭐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갔는지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마나 선동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선동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 안보 분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지지율이 60%는 최소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인 문제라든지 뭐 청와대 내의 인사라든지 또는 뭐 윤핵관 등등 이런 문제, 이거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 사소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게 좌익 선동에 의해서 부풀려지면은 국민들이 감정을 건드립니다. 국민들이 화를 내게 만드는 데는 이 좌익들이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수비만 해서는 안 되고 공격도 해야 합니다. 공세적으로 대응해야 돌파구가 생기는데 그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연합뉴스가 대구시장의 무슨 식사 자리 문제라든지 1인 시위자를 뭐 밀어냈다든지 과잉 의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으니까 바로 반격을 해가지고 연합뉴스 단말기를 대구시에서 철수시켜 버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좌파 매체도 오히려 홍준표 편을 들면서 연합뉴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렸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이거 좀 유념해서 들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한국 대통령은 언제나 측근 친인척 발호로 몰락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이 살피지 못한 데를 찾아다니거나 뉴스를 피해 그늘진 곳에 다니며 국민들에서 보살피는 것이 영부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닌 영부인이 팬카페가 생긴 것도 이례적인 현상이고 그 팬카페 회장이라는 사람이 설치면서 여당 인사들 군기를 잡는 것도 호가호위하는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말들은 안 하고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정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국민적 반감을 사게 된 계기는 집권 쪽 공개석상에서 문 대통령보다 앞서 휘젓고 걸어갔다는 단순한 소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 기사가 페이크 뉴스와 합성되어 소문으로 떠돌 때 일어납니다. 그건 해명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홍준표 시장이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요거 한번 다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는 계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아니라 가십성 단발 기사가 페이크 뉴스와 합성되어 소문으로 떠돌 때 일어납니다. 그건 해명하기도 부적절하고 해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은 정권이 넘어가고 대통령이 물러날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 나토 회담 참가 때 시중의 화제는 대통령의 국익 외교가 아니라 영부인 목걸이와 팔찌였습니다. 페이크 뉴스와 가십이 결합된 국민 자극용 소문이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교묘하게 이중적 언어로 비꼬았지요. 부디 주변을 잘 살피시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십시오.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이 있을 때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임명해야 됩니다.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십시오.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됩니다. 대구로 내려가는 SRT 속에서 최근에 우려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걱정이 되어 한 말씀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조심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페이크 뉴스, 가십성 기사와 페이크 뉴스가 결합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할 때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공세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좌익 매체를 상대로 일리가 있다느니 하는 식으로 한풀 접어두고 들어가는 순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공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제1인자라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홍준표 지사를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좌익선동에 대응할 거냐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